자, 우리가 이제 멀티 스레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스레드에 대해서 이미 조금 야금야금씩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은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을 좀 해보면, 자, 프로세스는 뭐예요? 독립된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을 시키는 걸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래서 멀티타스킹 형태로 만들고 싶다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스레드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 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대다수 여러분들은 지금 멀티 프로세스 형태로도 하고 멀티 스레드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PPT 띄워놨다, 그죠? 예. 또한 이클립스 띄워놨다, 그죠? 예. 그게 전부 다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되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다중 프로세스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단 말이지. 또 어떠한 사람들은 또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기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독립된 프로세스란 말이야.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작업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딱 떠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멀티태스킹을 구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멀티라는 거는 싱글이 아니죠. 이제 두 개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다 라고 해서, 축구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죠? 박지성 같은 경우는 정말 멀티 타입이었고, 맞죠? 뭐 그런 것처럼 혼자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막 다 하죠. 여튼 뭐 예를 들면 음악을 들으면서 웹서핑을 하거나 혹은 워드 작업을 하는 등, 이러한 일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구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봤듯이 멀티 프로세스,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작업 처리를 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멀티 스레드 방법으로 한 개의 프로세스, 즉 한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자, 멀티 스레드인데요. 예를 들자면 메신저, 뭐 옛날에, 요즘에는 카톡이지만 옛날에는 뭐 세이클럽의 타키, 네이트온, 또 뭐 있습니까?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메신저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얘네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거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쪽에 공부를 저랑 같이 조금 해봤지만, 그때 할 때도 보면 채팅하는 스레드가 따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또한 파일 전송 스레드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멀티 스레드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작업 객체를 만들어 놓아서 거기다가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가 터지면 그 스레드가 작동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를 실행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멀티타스킹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프로세스 1은 스레드 1, 2로 두 개로 만들어져 있고, 또 프로세스 2는 싱글 스레드로 만들어져 있고, 또 프로세스 3도 역시 싱글 스레드로 만들어져 있고,
프로세스 4는 스레드가 3개가 존재하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스레드의 개수는 1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맥시멈 n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프로그램에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가지 스레드를 기능을 구현해서 덧붙이고 싶다면 작업 객체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때 러너블 객체처럼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버튼이 실행이 되면 그 작업 객체가 실행이 되도록, 혹은 스레드 풀을 이용을 해서 submit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해 놓으면 스레드 풀에 있는 고정된 스레드의 개수 중에 한 놈이, 불특정한 한 놈이 들고 들어가서 그것을 처리해주는 경우를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어요. 그죠? 맞나요? 네.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멀티스레드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내가 드린 내일 시험 칠 예제를 빼고는 전부 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싱글 스레드 환경에 있었어요. 그죠? 예, 메인 스레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쭉 호출을 하고 객체도 만들고 뭐 실행도 했다가 이래 된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 메인 스레드가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면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준 것 중에서 메인 스레드, 메인 그룹 말고 또 위에 있는 상위 그룹이 뭐였어요? 시스템 그룹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4개인가 5개의 스레드가 존재했어요. 뭐 디스패처도 있었고 뭐 또 뭐 있었더라? 봐야 되겠는데, 여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리스너 스레드도 있었고, 뭐 그러한 등등의 이제 이러한 그룹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메인 스레드만 가지고 실행을 했단 말이지. 왜? 스레드를 배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메인 메서드의 첫 코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죠. 그죠? 맞나요? 쭉 실행을 하다가 메서드 호출이 있으면 메서드 호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와일문 갔다가 와일문에서 브레이크 터지고 빠져나오면 일로 해서 결국에는 메인 메서드의 마지막 블럭이나 혹은 중간에 리턴문을 만나면 우리는 메서드는 종료를 하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코드의 실행 흐름을 우리는 스레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러너블 객체, 작업 객체를 만들어 놓고 정의를 해 놓고 그걸 서밋을 하든가 아니면 스레드에 매개 변수로 주고 그 스레드를 스타트를 뜩 시키면 안에 여러분들이 정의한 내용들이 쭉 실행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거기에서 많이 중요한 것들이 뭐 우선순위다, 이름을 설정한다, 이름을 가져온다, 그리고 동기화 처리를 한다, 뭐 등등, 그리고 스레드 그룹을 알아본다, 그리고 뭐 스레드 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이게 스레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많으니까 디테일하게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면 이 메인 스레드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워크 스레드, 즉 작업 스레드를 만든다고 치면 이 작업 스레드들은 전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여튼 이러한 작업 스레드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룹을 지칭을 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메인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메인 그룹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시키면 전부 다 걔네들은 메인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이제 그 메인 스레드가 이 작업 스레드를 이렇게 스타트를 시키죠. 이렇게 스타트를 시키면 메인 그룹에 속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돼도 이 작업 스레드들의 일거리가 남아 있다면 이거 종료됩니까?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작업 스레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바로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싱글 스레드와 그리고 작업 스레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병렬적으로 패럴리즘을 실행을 해서 우리가 코드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싱글 스레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환경이었어요. 코드가 이어져서 쭉 코드가 끝나는 게 바로 메인 스레드였어요. 그죠? 맞잖아요. 어떤 스레드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멀티 스레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메인이라고 보죠. 메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메인이면 스타트를 딱 하면서 이 코드에서 혹은 이 코드에서는 이제 외부 스레드를 작업 스레드를 하나 실행을 했겠네요. 실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졌으면 이 시점에는 뭐예요? 스레드 2와 작업 스레드 2와 메인 스레드는 동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죠. 맞나요? 병렬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메인에서 이 작업 스레드 2를 스타트를 시키면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또한 여기서 이 코드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또 다른 작업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러면 이쯤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됐어. 그리고 얘도 종료가 됐어. 끝났어. 근데 아직 요 시점에는 작업 스레드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프로세스의 종료 되어 있는데 싱글 스레드는 말 그대로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따라서 프로세스도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멀티 스레드 같은 경우는 실행 중인 스레드가 이와 같이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더라도 한 가지가 존재한다면 프로세스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메인 스레드가 작업 스레드보다 먼저 끝났는데도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메인이 뿌려놓은 이러한 작업 스레드들이 있다면 그 스레드가 아직까지 코드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 프로세스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계속 실행 중입니다. 얘가 끝나야 비로소 얘도 종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이거를 머릿속으로 두시고 그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작업 스레드와 생성인데요. 몇 개의 작업을 병렬로 실행을 할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보는 거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나 만들어 아니면 뭐 오목을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프로세스가 한 개인데 내부적으로 작업을 시켜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스코어가 올라가야 되는 게 있을 거고 또 시간이 올라가야 되겠죠. 맞나요? 또 뭐 있습니까? 나는 그리고 오목에서 또 뭐
있는 게 있나요? 뭐 또 아니면 뭐 5개를 계속 무한루프를 돌면서 5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그죠? 예, 그런 등등의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상력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지 스레드를 몇 개로 우리가 만들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예. 항상 그래서 스레드를 사용할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면 뭐 아니면 뭐 오목 같은 경우는 또 음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악이 나올 수 백그라운드에 깔릴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가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오목할 때 또 채팅이라는 스레드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네트워크까지 구현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떤 스레드를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현할 거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많이 달라지겠죠. 맞나요? 스레드가 1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러한 작업 스레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거죠. 방법은 여기에서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직접 만드는 방법, 그리고 스레드 하위 클래스로부터 생성하는 방법, 토탈에서 한 4-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하위 클래스로 만드는 생성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이제 스레드를 분리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한데 방법을 알고 쓰시는 게 좋겠죠. 자, 한번 봅니다.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직접 생성. 제가 매우 중요함. 아니, 모르면 외워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쳐다 보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뭐, 언제는 안 그랬나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타스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맞나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나요? 러너블이다. 그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러너블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서드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1개. 런이라는 추상 메서드가 1개 있어요. 런은 영어로 뜻이 뭐죠? 달리다 이런 뜻입니까? 달리다라는 뜻도 맞죠. 맞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 타스크를 이렇게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오버라이딩을 딱 시켜놨단 말이지. 뭐 예를 들면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스레드를 작업을 정의해놨어.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얘가 이제 실행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런 메서드를 실행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거는 구형객체다. 그죠? 아닌가요? 구형객체예요. 구형객체인데 한번 첫 번째 방법은 보면 자, 러너블 타스크 해놓고 뉴 타스크 했어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에? 안 된다고? 이게? 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아, 된다고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헛소리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이다. 그죠? 맞나요? 네. 필드의 다양성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타스크에다가 뉴 타스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띡 하고 여기에다가 매개 값으로 이렇게 왜? 뉴 타스크에는 얘가 정의가 돼 있잖아. 런 메서드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든 아니면 바로 여기다가 뉴 타스크 넣으면 돼요. 맞죠?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뉴 타스크 이렇게 넣었어요. 따로 작업 객체를 정의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 스레드에는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스타트를 딱 시키면
여기에 런 메서드에 정의가 된 이 내용이 따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익명 구현 객체.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해봤어요. 자, 여기 봅니다. 스레드에다가 여기에다가 new 러너블 객체를 직접 정의를 하는 거야. 잠깐, 그죠? 이 인터페이스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익명 구현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스타트 하면 끝인 거야. 이거는. 근데 이 코드가 길잖아. 그죠? 예, 코드가 길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실행을 해야 된다. 뭐 그렇다 그러면 따로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끔 하려 그러면 우리가 따로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서 이 람다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람다식은 제가 함수적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맞나요?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까? 예?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하나의 추상 메서드가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함수적 펑셔널 인터페이스죠. 그죠? 예. 그렇게 설명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run이라는 메서드는 뭐예요? 매개 변수가 있습니까? 리턴 타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와야 될 자리고요. 없으면 이걸 생략하지 못합니다. 한 개면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없으니까 여기 매개 변수 자리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꺽쇠 이런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실행 코드를 우리가 대입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곧 실행할 코드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 run 메서드를 재정의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주면 thread.start를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 클라이언트 서버 그 이그젬플에서 보셨을 때 제가 거기에 람다식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직 람다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방법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만든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시에 실행할 작업, 즉 병렬적으로 실행할 작업이 있다면 좌측과 같이 이렇게 러너블 클래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듭니다. 타스크 클래스는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에 run이라는 추상 메서드가 있어서 이것을 재정의 해줘야 한다. 이게 바로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run 메서드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작업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러너블 해서 거기에다가 익명 구현 객체를 또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거기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러너블 객체를 서밋했단 말이지. 그런 형태로 해도 된다라는 거지. 맞나요? 예. 이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요까지 보고 우리가 예제를 하나 좀 쳐보죠. 이거는 하위 클래스로부터 생성을 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도 다 생성하는 방법은 다 중요해요. 왜냐, 각각의 프로그래머들마다 스레드를 생성하는 그 방법,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짜다 보면 나는 이거를 좀 이런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직접 러너블 객체를 정의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걸 좋아했죠. 왜냐, 분리가 쉬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봅니다. 워커 스레드 해놓고 상속을 받고 있어요. 그죠?
스레드를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는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런 메서드가 자동으로 이제 오버라이딩 하는 코드에 등장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작업을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레드에 new worker 스레드 다양성에 의해서 대입을 하고 스타트를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클래스다.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얘는 뭐예요? 익명 자속 잠 온다. 익명 자식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thread.start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 둘, 앞에 세 개 더 있었죠. 그리고 런업을 직접 구현하는 거 한 개 있었고, 토탈 6개 정도의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스레드는 다시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번 스타트하고 나면 재사용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안 된다라고 말한 적 있죠, 그죠? 예,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그거는 예외 터집니다. 왜 이렇게 잠오지? 자, 요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